자, 오늘 할 주제는 저 공지 올려놓은 대로 기가 차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한 개인을 미워한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제 더하 딜쿠샤의 상상 다루려고 하는 주제, 사람, 인간, 감정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뉴스 다 보셨겠지만 김건희가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을 하고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 조절이 끝나고 본인들이 조건을 내세웠으니까 그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걸 갖고 하는 건데, 일단 칼자를 본인이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아직까지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퇴근하는 날 아주 재밌는 광경이 연출이 됐죠. 제가 사진을 올려놨지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멀쩡한 얼굴로 가장 풀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 옷도 딱 입고 그것도 성렬이가 뒤에서 딱 밀고 쭉 병원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사진 못 찍겠지만 적당히 찍었죠, 대부분 다. 그리고 담당 의사가 병원 밖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재밌는 장면 하나 있었죠. 휠체어를 타고 나올 정도라면 사실은 몸이 안 좋아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럼 사실 정상적으로 그 끝까지 연기를 하려고 하면 휠체어를 내릴 때 이렇게 남의 부축을 받아 어렵게 힘들게 타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휠체어 딱 내려가지고 차를 딱 타는 그 순간에 휠체어가 걸리니까 발로 툭 차요. 그래서 그 제가 올린 사진에 나오잖아요. 영상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아파서 못 걷는 사람의 동작이 절대 아닙니다. 발로 툭 차고 들어갔어요. 휠체어를 탔죠. 인사 받으면서 집에 왔죠. 근데 역시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파트 밖에 잘 좋은 데서 찍고 있었겠죠. 예전에 우병우 사건 아시죠? 우병우가 몇 년 전에 박근혜 때 국정농단하고 뭐 하던데, 그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사진 하나 다 아실 겁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뭡니까? 그 검사받는, 취조받는 거기에 아주 먼 곳에, 직선거리 아주 먼 곳에, 호텔인가 어디에, 무슨 건물에 카메라를 딱 대고 찍힌 거 있잖아요. 그 우병우가 분명히 취조를 받으러 간 거거든요. 검사실에. 근데 거기서 팔짱 끼고 서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그 자기 취조하는 검사들이 자기 후배잖아요. 하여튼 부적절한 동작으로 있었던 걸 딱 찍혀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거의 그때 검찰청에 무조건 그때 낮춰라 이래 됐거든요. 여기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김건희가 분명히 집에 가면 다른 행동을 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 쫓아가서 딱 터펙트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나왔죠. 집에 가서 표정을 잘 보세요. 아파서 집에 온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제 아이고 귀찮은데 잘 됐다. 다 편한 자세로 누워가지고 과일 먹어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렬이의 동작을 잘 보세요. 와서 집사처럼 고개 숙이면서 어이구.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김건희와 윤석열의 관계는 서로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권력 구조에 있어서 김건희가 윤석열의 우위에 있고, 윤석열은 김건희의 그 장기말, 집사, 청렴, 대행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권력 구조는 확실하게 있어요. 그래서 찍소리를 못해요. 윤석열이. 사주 모양을 봐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만 얽혀 있는 것은, 김건희가 윤석열의 상황이고 윗사람이에요. 그는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 관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자기 인터뷰에도 그랬잖아요. 성결이는 무식하다고, 사실은. 그래서 내가 다 해줘야 된다고. 자신의 몸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이 성관계가지고 김건희가 싫어해요. 처음에 의도적으로 했지만 그 다음에는. 그리고 김건희 사주를 하면 애가 왜 안 생긴지 알거든요. 왜 그런 겁니다. 그까지 제가 여기서 이 채널에 드릴 수 없는 말씀이니까 사주를 이야기해야 드릴 수 있는 거고, 김건희 사주 이야기는 시간이 한참 지나서 해드릴게요. 걔가 감옥 가고 난 이후에 다른 채널에서 해드릴게요. 자, 거기서 김건희가 과일을 깎아 먹으면서 그 보이는 표정이 있습니다. 그 표정을 잘 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사과 먹을 수 있지. 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표정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바로 그 얼굴 표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니깟 것들이라고 하는 표정이 그대로 묻어 나오잖아요. 그 표정이 묻어 나오면서 하다가 카메라를 발견한 거죠. 들어가거든요. 카메라 발견하고 속으로 에이씨 하면서 들어갔겠죠.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땐 치지고 이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지는 깝깝하겠죠. 지집에서 카메라 딱 밖에 바라보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누워 있으려 했는데 안 됐잖아. 이제는 그 집에도 커튼 나시는 거.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는 꽁꽁 묶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누가 어떻게 자기를 찍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기도 해요. 하지만 사람이 변한다고 할 때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엄청나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주명리학을 말할 때 항상 하는 것이지만 운명을 못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행동을 안 하는 거죠. 운명을 바꾸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려고 하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요. 잘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한번 잘못이라는 게 나쁘다기보다 미스테이크, 실수가 뭔지. 내가 어떤 생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바꾸게 됩니다. 자,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습관이 바뀌겠죠? 그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면. 그러면요, 되는데, 사실 이거 선택을 왜 못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행동들을 해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관계들을 다시 맺어야 되고, 이거 못 견뎌요. 대부분 다 못 견뎌요. 왜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돼? 이 키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 원수가 당신에게 어떠한 고통을 받았든, 다르게 해드릴게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나를 죽였던 사람, 나의 고통을 받고 나만 두고 내 모든 가족을 가스를 보냈던 그 당사자를 만났을 때 용서할 수 있느냐? 아니, 이미 용서했느냐? 극단적인 예를 들어요. 그리고 나를 성폭행을 몇십 년 동안 지속적인 강간을 했던 사람을 내가 용서했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 말의 핵심입니다. 자신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못 바꾸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면요, 당신의 생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명이 안 바뀌는 겁니다. 제가 왜 아냐고요? 그런 과정을 지나왔거든요. 그런 과정을 뚫고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아, 왜 인간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오고 나니까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표정 하나에서 아니면 그 사람의 언행, 말과 행동에서 다 보입니다. 거기다 저는 사주명리학을 공부했고 심리학을 공부했고 주역을 공부하고 그리고 서양 심리학을 공부하고 철학이랑 공부하다 보니까 철학과학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한다. 말 몇 마디만 들어봐도 아는 겁니다. 너무 넘겨짚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면 넘겨짚을 수 있겠지만 신중해요.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 특히 사주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의도에서 어떤 생각에서 저 단어를 쓰고 저런 표현을 하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압니다. 그걸 지적해주면 보통 사람들이 싫어요. 아니라고 해요. 노라고 해요. 아니요. 그게 맞습니다. 그때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맞출 때는요, 제가 악용하기 위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변화시켜 보세요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제 관점이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실 겁니다. 저는 지극히 객관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객관은 상대적인 객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건 절대적인 객관입니다. 마치 신들이 똑같습니다. 신은 굳이 이 세상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에게는 지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길에 발 밑에 개미가 있는지 하면 신경 씁니까? 안 쓰잖아요. 맛이 똑같습니다. 그걸 우리는 객관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는 걸어가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냥 걸어갈 뿐. 그게 밟힌 것은 그냥 흘러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건데, 그런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번에 저 사건 미리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이런 겁니다. 뭘 예상하고 있었냐. 적당한 시기에 퇴원을 하고 나올 건데 분명히 나올 때 사고 친다. 분명히 그거를 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양이 뉴스도 그렇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집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거다는 거를 분명히 김건희가 집에 가면 분명히 어떤 행동에 사고를 칠 거다. 왜? 이 사람의 본래의 모습은 집안에서 편안하게 드러나잖아요. 저도 집에 가면 뭐 옷부터 벗고 뭐 편안하게 있으니까 집안에 있을 때부터 깝깝하게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 상태일 때 가장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 그 사람의 꾸미지 않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혼자 집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꾸미 없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바로 결혼할 때 아닙니까? 둘이 살 때, 부부가 둘이 있을 때. 천천 빨가벗고 지내니까.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처럼 느꼈기 때문에 미리 자리 탐색하고 그 자리 카메라 되는 거 테스트 다 해보고 기다리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었잖아요. 휠체어 분명히 저 엉터리 타는 휠체어 내릴 때 그 장면, 그 지나가는 발로 툭 치는 이 장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몸이 불편해서 다리를 못 써서 휠체어를 타고 부축을 받아가 나야 될 사람이 마지막에 자기가 움직이는 걸거치는 거 무의식적으로 툭 차버린 거죠. 왜? 몸이 아프지 않았기 때문에. 몸이 아프면 그 동작이 안 나오죠. 아시잖아요. 몸이 아프면 그게 나옵니까?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안 돼요. 몸이 아프지 않으니까 나오는데 분명히 그런 실수가 누군가는 합니다. 모든 사람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왜? 저 모든 것이 가짜인 걸 알았어요. 아직 김건희는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상을 어떻게 느낀지 아세요? 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자신이 아직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돼서 내가 너희들 전부 내가 천벌을 내릴 거야. 너희들 다 내가 손을 볼 거야. 너희들 아직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주는 고통을 다 뚫고 나가서 이 대한민국의 여자 대통령이 돼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착각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이런 걸 우리 신념이라고 하는데 김건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한 사람이 가져서는 안 돼.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이 가졌어야 될 몫이 맞아요. 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망하거나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성렬이가 대통령이 돼야 되고 그러려면 뒤에서 누군가 푸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이 대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애드립을 하는 겁니다. 대본이 아니고 해보니까 내 욕심 내 뜻대로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건 제가 뭐 여러 채널에서 양쪽 채널에 다 말했지만 김건희는 자신이 한국을 살리는 새로운 여성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지도자, 새로운. 다른 말로 본인이 영도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큽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에 갈 때, 퇴원해서 집에 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천벌은 엄청난 고통이다 하기 때문에 이재명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고 정경심을 죽일 김혜경을 그렇게 하는 거고 다음을 더 두려워하는 거죠. 이재명 뒤에 또 안 나와야 되잖아. 싹을 근원부터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조국 둘이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정을 깨면 됩니다. 김건희의 속마음을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제발 너희들
자살 좀 해라. 아, 이건 다 적으면, 이 단어를 적으면 안 돼. 자살 좀 해라. 제발 너희들 이 정도 괴롭혔으면 못 버티지 않니? 먼저 좀 수사이드 안 할래? 왜 더 때릴까? 더 괴롭힐까? 야, 내 손에 피 묻힐 필요 없잖아. 알아서들 해. 그냥 알아서들 빠이빠이 해. 알아서들 빠이빠이 해가 김건희의 속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전 잘 알죠. 아니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 빠이빠이 해라는 겁니다. 이 정도 괴롭히면 되잖아. 왜야? 왜냐? 그래야 뭔가 어느 한 축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 안 버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린 거죠. 얼사년까지는 그래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내년 병원연대 정신 차리는 게 아니고 병원연대 이게 아니구나. 왜 이렇지? 왜? 너무 지가 깨지기 시작하니까. 너무 이거 아닌데? 그때부터 이제는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청광이도 없고 건진이도 없고 아무도 없잖아요. 왜 지 주변에서 옆에서 그렇게 부추겼던 애들 부추겼던 그런 놈들이 대표적인 게 청광이고 건진이고 이런 애들이잖아요. 청광이 같은 애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저런 사기꾼 저 사기꾼 아니에요. 말하는 거 몇 번 들어봤는데 맞는 거 하나도 없고 주역이 뭐고 아니 기본 이론 자체 이 동양학에 대한 이치를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떠들어대는 거예요. 주역도 모르고 명리학도 모르고 육효가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동양학의 기본 음양오행이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건지는 무당, 전형적인 무당입니다. 딱 보면 무당인데 무당은 절대 양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무당은 음지에서 음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정원처럼 양지로 나와가지고 저런 짓 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절대 술사들은 술사의 위치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한명회가 자기가 사주를 보고 주역을 볼 줄 알아서 그 사람을 왕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본인이 왕이 되려고 안 했잖아요. 본인이 왕이 되면 안 돼요. 본인은 그걸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이 내가 되겠다는 아닙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이렇게 될까 아니까 나도 그 사람이 그럼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건의는 그것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것이 지금도. 그것이 바로 휠체어 사건이고 집에서 과일 먹는 그 사진들입니다. 제가 올려놓은 사진들 한번 그냥 전혀 이 사람의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그 표정 하나하나 이런 거 지켜 한번 보세요. 여자분들은 지켜 한번 보세요.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건의는 지금 그 사람들 그렇게 괴롭혀서 미래에 자신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존재들을 없애려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조국을 그렇게 괴롭혔던 겁니다. 그래서 특히 조국은 왜 이재명은 손을 대고 있었는데 그 다음 타자까지 손을 쳐내버려야 돼. 그래야 지가 그래서 원래는요 이재명을 쳐내고 조국을 쳐냈더니 윤석열입니다. 이재명을 쳐내고 한동훈이 다음에 써가지고 한동훈이에게 당권과 그걸 줘가지고 그 다음을 이어서 이걸 그러니까 성렬이들 이어서 한동훈이가 해서 자리를 마련하게 해놓고 그러려면 한동훈이 제일 경쟁자인 조국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미리 싹수를 다 쳐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탈탈탈 그 두 사람을 털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정경심은 그 조국은 잡힐 꼬투리가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물론 꼬투리 있으니까 저 고생을 하는 거예요. 꼬투리가 안 잡혔으면 모르는데 그 꼬투리가 잡혔기 때문에 그냥 집안은 풍지박산된 거죠. 애 엄마는 잡히 들어가 있고 애는 학교 그냥 고졸로 돼버리고 애 아빠도 지금 감옥 들어가 있잖아요. 그냥 식구 3명을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조국 딸 조민이하고 결혼한 남자가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함부로 결혼했겠습니까? 아니요. 미래를 제대로 예측하고 패를 던진 사람이에요. 단순히 그런 집안은 갖고는 사랑으로 못 삽니다. 왜냐하면요. 조민과 결혼을 하는 순간 이 남자의 집안도 탈탈 털리고 다 올라갑니다. 전부 다 됩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조민을 사랑하고 저 여자가 예뻐서 그렇게 절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자기 집안이 왜 안 드러나냐고요? 드러나도 괜찮은 집안이니까. 다음 정권 생각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김건희는 성렬이가 한 게 아닙니다. 김건희는 이 자기 계산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윤석열, 한동훈 다음에 내가 나갈 거니까 너희들이 좀 닦아놔라. 그래서 한동훈이를 길 들이놨고, 왜냐면 저 친하니까. 친하기도 이래 되니까. 이래 가자. 그럼 너 5년 하고, 그 다음 내가 할 때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15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는 계속 할 거다. 어쩌고. 이것이 김건희의 간악하고 극악한 악랄한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둘이를 다 날려야 된다. 경쟁상대, 미래의 경쟁상대. 안에서 날렸죠. 이준석이 날렸잖아요. 이준석이 날려버리고. 그러니까 앞으로 걸거칠 애들은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준석이, 이재명이, 조국, 이낙연이 바보 같은 거 저거, 바보 멍청이 같은 이낙연이. 그래, 날아간 거야, 전부 다. 성공했죠. 성공했죠. 보였지만, 이재명이 그래, 날아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왜? 전생이 자기 시아버지고. 이번에 전생에도 원수처럼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그렇게 싸우더니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시아버지가 이겼어요. 이번 생도 전생의 시아버지인 이재명을 전생의 민비인 김건희가 또 전쟁 붙었는데 싸움 붙었는데 또 결국엔 졌어요. 웃기죠. 원래 지게 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졌는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년 돼야 됩니다. 올해 지금 건의가 당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기왕이면 천벌을 받아야죠. 왜 천벌을 받냐면요. 김건희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성렬이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만 하면 하늘은 천벌을 주지 않아요. 신간하는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히틀러가 천당활동한 건 히틀러는 자기 사명만 했고 지가 마지막을 자살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 끝냈어. 그래서 히틀러는 고생했다고 신이 알고 고생했다고 천당 보냈단 말이 그 말이에요. 아우슈비츠 뭐 다 알아요. 다 알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까지만 하면 자기의 업장을 만드는 건데 거기서 까르마를 더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업장을. 그래서 사람들 간간히 나와요. 박정희가 그랬고요. 네. 박정희가 그랬고 대표적이에요. 박정희. 한국에서는 박정희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업장을 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업장이 왜 했냐고요? 그 업장 때문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박근혜도 옛날 제 블로그 적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박근혜 것이 좋지 않을까요? 참호가에 마실까요? 결국은 탄핵받아 쫓겨나가지고 감옥 갔다 와서 지금 저래 혼자 있잖아요. 예. 절대 박근혜 정상적으로 것을 못 마친다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박정희가 지은 죄에 대한 업보를 그대로 박근혜가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김건희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악랄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엄청나게 악랄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 피해자들. 박근혜도 왜 그런 거 아세요? 박근혜가 그 주술 때문에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고, 김건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글 영위하기 위해 가지고 주술이라고 하는 거 쓰면 안 되는 그런 데가 생각하고 했던 자체가 잘못된 거. 절대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저주와 축복은 같은 뜻입니다. 자, 내가요,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요,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누구에게 좋은 말 해주면 축복이 됩니다. 그건 축복의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나쁜 말을 하면 저주의 기도가 됩니다. 축복과 저주는 동일한 겁니다. 그 축복의 능력과 저주의 능력은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둘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주를 하면 나쁜 업이 생기고 축복을 주면 좋은 업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도 저주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축복의 기도 누가 잘 되게 하는 것도 함부로 해주면 안 돼요. 그것이 그 사람의 업보를 만드는 거, 그 사람 라이프 사이클을 바꿔주는 거고, 저주를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둘 다 뭐가 나쁘고 뭐가 좋냐? 똑같습니다. 둘 다 하면 안 돼요. 둘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잘못하시고 계신 게 축복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주는 하면 안 되지. 아니요. 둘 다 하면 안 돼요. 기독교에
종교가 잘못됐다고 하는 게 그렇게 저주는 안 하지만 축복을 통해서 장사를 한다. 돈벌이를 하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뭐 됩니다,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사람의 마음을 갖고 노는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구시아에서 이 채널에서 다루는 사람의 마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약한 속성을 그렇게 건드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 뒤집어 놓고 이상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끌어간다기보다.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혹을 누구나 받거든요. 민비가 예전에 그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이 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번에 태어나서 또 했던 거예요. 그대로. 그 뭐 무슨 뉴스 탑방 이런 거잘 나와 있잖아요. 황당한 것들 보십시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그게 윤석열, 김건희 이름만 적히는 거 아닙니다. 그 타겟팅이 되는 사람들도 적혀 있다고요. 그 타겟팅이 그렇게 저주의 구술을 한 타겟팅이 누구냐고요. 그 타겟팅이 대상들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하늘이 어느 정도까지만 허락하지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한 게 너무 주술적인 거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고요. 아니요. 제가 진짜 알고 있는 거 다 말 안 해서 여러분 이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제가 확인한 것만 말합니다. 왜냐면 확실하게 확인 안 하면 나중에 어떤 논쟁이 복근했을 때 그 근거 제시를 못 하잖아요.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만 하는 거죠, 주로. 김건희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본인이 그런 사람이 영도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런 행동들을 하는 거고, 아직까지 그 마음에 악랄함 사라지지 않았어요. 악독함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악독하고 악랄합니다. 여러분 상상 이상입니다.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줄리를 했던 거고, 룸살롱, 하필이면 룸살롱 중에서도 검사들만 오는 그 라마다네상스. 왜냐, 검사들을 위한 접대 자리가 제일 많았던, 당시에 제일 많았던, 거기에 들어갔던 거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거를, 사주가 있잖아요. 이 사주. 그러니까 이 사주가 이때 이런 고난과 역경을 겪는데, 이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 이 사람이 이 정도까지 간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은 그 이야기 들었거든. 앞으로 네가 이래 되고, 그래서 이름도 바꾼 거고, 그래서 본인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고, 그게 서울에 보면 기자한테 나왔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나 영이 맑은 사람이고, 나는 이미 도인이 된 사람이어서 사람들 다 보인다고.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본인의 허락된 선만 지켰어야 되는데, 그 허락된 선을 지키지 않고, 본인 사주가 갖고 있는 아주 독함이 있어요. 그 독함이 진짜 악독함이거든요. 악랄하다기보다 진짜 악독해요. 악독하고 악랄해요. 상상 불허합니다. 여러분들. 저런 사람 평상시, 만약에 여러분이 일반인처럼 살다가 저런 사람 만약에 저런 사람들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자살합니다. 그 정도로 악독하고 악랄합니다. 이재명이나 되고 조국이나 되니까 버티고 앉아 있는 거고, 이준석이나 되니까 바깥에서 슬슬 돌면서 이렇게 이준석이는 잘하거든요. 치고 도망다니는 게 잘하잖아요. 때리려면 삭 보고 안 들어오는 거지. 왜? 옆에 붙어 있다가 당하는 거 아니까. 머리 좋잖아요, 쟤도. 그럼 원래 제가 다루려다가 하는데 막 쉽게 봐서 다룰 건데, 이준석은요, 미래의 보수의 대표격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인간성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한국 수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수 쪽에서, 우파 쪽에서는 쓸 수 있는 앞으로 10년 쓸 수 있는 자가 저밖에 없어요. 요번에 말 실수 때 말 많이 나오는데, 저 그게 할 말이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상황 되면 할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언론계에서 이준석이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언론계에서 그게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닭에 잡아서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뭐 그렇게 큰 잘못된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더 있잖아요. 유시민이
그 김문수 부인 설란영 씨에 대해서 했을 때 그 표현, 고솔 대줄 나누는 거 가지고 비하라 이라는데, 고솔 대줄 나누는 건 비하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고졸은 고졸이고 대졸은 대졸이고 석사는 석사예요. 고졸에도 지방 학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좀 더 들어가면 학력, 지능, 그리고 지적인 수준, 인성 이 다 다른 겁니다. 근데 대충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IQ나 학력으로 그래 넓게 잡자는 것이, 넓게 잡자는 것이 그게 전부는 아니죠. 다 하는데, 그걸 하나 작은 거로 잡아서 문제화를 시키니까 진짜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길게 생각 안 하니까. 자, 그러면 김건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요, 절대 후퇴 안 합니다. 이런 것을 고난과 역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로 역정처럼 그냥 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게 돼 있다가 나중에 내려와서 부활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 머릿속에서.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고 그 생각이 몇십 년 또 30년, 25년 이상 그런 생각이 박혀 있거든요. 안 바뀌어요. 못 바꿔. 왜? 하늘이 그 사람한테 심어놓은 거기 때문에. 김건희의 잘못은 본인에게 주어진 탤런트까지 100가지만 쓰는데 거기서 40, 50까지 너무 많이 나갔던 거지. 김건희 자체가 잘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김건희가 쓸 악독함을 어느 정도까지만 쓰면 되는데 100까지만 허락했는데 본인이 그걸 부스터를 달아가지고 40, 50을 더 했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러니까 상대를 어느 정도 괴롭히기 정도까지만 했으면 되는데 거기서 정말 상대가 니 안 죽냐? 그러니까 자살을 니 자살해라. 내 손에 묻히기 죽이시니까 니 이 정도는 죽어야 지. 괴롭지 않아? 까지. 이건 선을 넘은 거지. 한마디로 선을 넘은 거야. 선을 넘은 거야. 선은 지켜야 되는데 그 선을 넘어서 그래. 이걸 지키냐 마느냐 하늘은 신경 안 씁니다. 왜? 이 정도까지 푸시를 할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이재명을 이렇게 계속 단련시킬 수 있잖아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게 단련시킬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이 중간에 풀어지거든요. 풀어지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김건희였는데 그러려고 하면 본인도 그까지 갈 수 있을 정도까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따위를 갖춰놨는데 이 사람은 자유의지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 한 발 나섰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김건희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본인은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고난과 역경의 시기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이 심지까지 흔들리지 않아요. 얼사년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몇 번 더 당해보고 그러니까 뭐 김건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김건희를 싫어하는 사람은 못 볼 걸 아직 많이 봐야 됩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김건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응원하겠죠. 아이고 역시 우리 실제로 김건희를 공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안에서는 정치권 아니면 저쪽에서는 그게 문제예요. 진짜 그렇게 알고 있다니까요. 아니 진짜 있잖아요. 저렇게 예쁘고 저런 선녀 같은 분 내가 황당했어. 그래서 역시 그러니까 네가 머릿속에 수구 꼴통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털딱 소리 듣는 거야. 그냥 내 거 안 하죠 그러면. 저렇게 예쁘고 선녀 같은 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유경수를 국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참 웃기지. 유경수 실체를 모르고 박정희 실체를 모르니까 못 모르고 하는 소리인데 박정희를 보고 상대적으로 자꾸 이미지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유경수가 공무원이 뭐 정말 뛰어나냐 하는데 안 그래요. 유경수가 간사를 얼마나 독한 여자인데 오죽했으면 박정희가 제대로 던지겠어요 마누라한테 할만하니까 던지는 겁니다. 여자들은 남자가 뭔가 폭력만 쓰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죠. 뭐 공식적으로 할 말은 아니지만 한마디 할게요. 맞을만 하니까 맞는 겁니다. 물론 때리는 게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모든 이유에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때릴만 하니까 때린 거고
그래서 항상 같이 봐야 돼요. 싸움을 일어났을 때. 같이 봐야 돼요. 야이가 많이 좀 유경수까지 갔는데 김건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김건희 싫어하는 사람은 옆으로 뭐 역겨운 걸 많이 봐야 될 겁니다. 착각은 절대 빨리 없어지지 않는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주제였습니다.